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의용공학과 4학년 권유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 영상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체열 진단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체열 진단기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체열 진단기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린 뒤 체열 진단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열 진단기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극미량의 적외선을 감지하여 인체의 통증 부위 및 질병 부위의 미세한 체열 변화를 컬러 영상으로 나타내 줌으로써 인체의 이상 유무와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인체의 무해한 촬영 방식으로 임산부나 유아에게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통증이 없고 인체의 생리적인 기능의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 전, 후의 경과를 비교할 수 있고 가병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체열 진단기의 구조는 크게 체열 검출기기, 발환 진단기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열 검출기기는 인체의 중심 온도 및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발환 진단기 장치는 피검사자의 병소와 통증 부위, 통증 정도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부분입니다. 체열 진단기에서 사용되는 적외선의 종류는 야광 관측부터 보안, 각종 센서까지 있습니다. 야광 관측부터 살펴보면 생물체나 엔진, 천체 등 발열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적외선을 방출하므로 이것을 영상화하면 깜깜한 밤에도 사람이나 장비를 관측할 수 있고 적외선 감지 미사일이나 적외선 망원경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온도 측정입니다. 적외선을 분석하여 온도 측정이나 열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 열이 발산되는 모습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상 분석입니다. 적외선으로 찍은 위성 사진으로 구름의 높이와 종류를 알 수 있고 지면과 해수면의 온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분석의 정보로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통신은 광 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통신에도 쓰이고 케이블 없이 무선 통신에도 쓰이는데 적외선 LED와 수신기를 이용해서 근거리에서 선 없이 통신하는 기능입니다. 분광 분석법은 분자에 적외선을 쪼이면 분자가 가지고 있는 결합에 따라 특징적인 파장대의 적외선을 흡수하는데 각 물질마다 서로 다른 특이한 흡수 그래프를 나타내므로 물질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유용합니다. 군사 목적으로는 개인화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도트 사이트, 그리고 불을 밝힐 목적으로 쓰는 택티컬 라이트에 사용합니다. 이는 야간 전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에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의료용입니다. 표피 내부의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병원균 저항력을 키우는 원리로서 근육과 신경 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통증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각종 센서입니다. 적외선 경보기로 도둑이나 기타 침입자를 막는 데 사용되고 적외선을 쏜 뒤 반사된 적외선의 강도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열 진단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00년 전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이러한 인체의 온도 분포를 이용하여 질병을 알아내고 치료에 이용하려 하였으며 환자의 몸의 진흙을 얇게 도포한 후 빨리 건조되는 곳에 질환이 있다고 추측한 것이 체열 검사의 시초입니다. 한편 1800년에 윌리엄 허셜에 의해 적외선이 발견되었으며 40여 년에 지난 후 그의 아들 존 허셜이 적외선을 영상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테모그래프라고 명명하였고 1948년 레오 마소프루트가 신체 접촉 방식의 임상적인 적외선 체열 촬영을 시행했습니다. 체열 진단기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원전 400년 전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이러한 인체의 온도 분포를 이용하여 질병을 알아내고 치료에 이용하려 하였으며 환자의 몸에 진흙을 얇게 도포한 후 빨리 건조되는 곳에 질환이 있다고 추측한 것이 체열 검사의 시초입니다. 그 이후부터 인체의 온도 차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으로 1592년 갈릴레오가 온도계를 발명한 것을 시작으로 장 레이, 로머, 파렌하이트, 셀시우스 등이 각기 온도 측정기의 발명을 하였으며 임상 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 현대적인 의학용 온도계는 1871년 프리츠 분덜리에 의해 논의되었으나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한편 1800년에 윌리엄 허셜에 의해 적외선이 발견되었으며 40여 년이 지난 후 그의 아들 존 허셜이 적외선을 영상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테모그래프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적외선에 관련된 응용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금지되었다가 1948년 레오 마소프루트가 신체 접촉 방식의 임상적인 적외선 체열 촬영을 시행하였으며 1956년 로손이 1929년 체르니에 의해 개발된 증발계를 이용하여 유방암 조직의 고온 상승증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피부 온도 측정 방법은 서로 다른 금속을 사용한 열전대나 오일 등을 이용한 증발계가 사용되었으며 좀 더 값이 싸고 예민한 검사 방법을 찾게 되어 콜레스테롤 액정을 발견하여 체열 검사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 액정은 분자 배열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 색상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신체 피부의 온도 변화를 가시적인 색상으로 나타내었으며 초기에는 이를 액체 형태로 직접 피부 표면에 분사하거나 도포를 하여 체열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나 환자에게 불편감을 주어서 이를 보완하여 단단한 액정판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 방법 역시 실제 이용에서 많은 불편이 있어 액정을 얇은 천에 넣어 피부에 접촉시킴으로써 진단에 사용했습니다. 1973년에 듀엔싱은 신경근육 질환의 진단에 적외선 체열 촬영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1982년 포자크제브스키와 웩슬러는 접촉식 액정 체열 촬영 장치를 사용하여 요추간판 탈출증을 포함한 신경근 병변의 진단에 적외선 체열 영상 진단 검사가 매우 유용함을 보고했습니다. 1985년 밀스는 요추강 협착증 환자에서 기존의 검사가 단순히 조후 색상 비교의 질적인 검사인데 반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화질을 각 부분별로 구획을 정하여 온도 차이를 측정하였으나 접촉식 액정 체열 촬영 검사는 온도의 변화에 대한 색상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고 인접 색상으로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 자연스럽지 못하며 정량적인 측정보다는 질적인 측정으로 판독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신체의 굴곡 부위 촬영 및 넓은 범위의 체열 촬영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컴퓨터 및 전자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컴퓨터 적외선 체열 영상 진단 시스템이 개발되어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체의 모든 질환 부위의 미세한 체열 변화도 정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분류 방법을 이용해 체열 진단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열 진단기는 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진단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체열 진단기기는 진단의료기기입니다. 체열 진단기는 사람의 체표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컬러 이미지로 보여주는 의료용 적외선 촬영 장치이며 인체의 중심 온도 및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체열 검출 기기와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은 주파수의 범위를 이용했습니다. 체열 진단기는 적외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적외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고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은 것이고 파장이 길어 에너지가 낮은 편입니다. 자외선처럼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은 잘 일으키지 못하고 주로 열을 전달합니다. 체열 진단기는 인체의 중심 온도 및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체열 검출 기기와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온도 측정 적외선을 이용했으며 가시광선이 아니므로 색이 있을 수 없지만 구별하기 쉽도록 온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색을 따로 설정해 놓으면 열이 발산되는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체열 진단기는 적외선을 사용한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분류 방법입니다. 이 분류 방법은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에서 나왔던 분류 방법으로서 의료기기의 등급을 이용해 분류해봤습니다. 한국은 2등급, 미국은 클래스 1, 유럽은 클래스 2A, 일본은 관리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의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잠재적 이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클래스 1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의 용도로서 생명 유지나 생명을 구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고 인간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쓰이며 의료기기가 과도하게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클래스 2A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인체의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도관리 의료기기 이외의 의료기기에 부작용 또는 기능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고도관리 의료기기 이외의 의료기기에 부작용 또는 기능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체열 진단기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극미량의 적외선을 감지하여 인체의 통증 부위 및 질병 부위의 미세한 체열 변화를 컬러 영상으로 나타내줌으로써 인체의 이상 유무와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의료기기 등급이 2등급, 클래스 1, 클래스 2A 관리 의료기기인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은 적외선 조사 치료기에 대한 설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